안녕하십니까. 무릎 관절 주사 이거 하나로 다 정리해줍니다. 저는 부산 센텀병원 관절센터 이윤성 과장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주사를 맞자고 해서 맞았는데 무슨 주사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골 주사입니다. 무릎 주사의 가장 대표적인 연골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입니다.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무릎에 정상적으로 있는 성분인데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피부과에서 쓰는 물광 주사라든지 안구 건조증 때 쓰는 이런 눈물약 모두 히알루론산입니다. 이 인체 친화적이고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성분이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점점 마르게 되면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게 돼서 주사로 그 성분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가 잘 돌아가게 기름칠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골 주사라는 이름처럼 연골을 재생시켜주거나 회복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연골을 부드럽게 해준다. 그래서 연골 주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에 한 번 맞는 것이고 보험 적용이 됩니다. 자, 국가가 인정하고 인체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아주 대표적인 무릎 주사제 히알루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DNA 주사, PDRN 주사입니다. 이것은 연어 정자에서 DNA를 추출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성분을 따로 뽑아서 주사로 만든 것입니다. PDRN, PN 주사, 흔히들 DNA 주사라고 통칭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의약품으로 선정된 지 한 4에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후발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알루론산은 염증을 가라앉히지만 재생 효과는 없다고 설명드린 데 반해 이 DNA 주사는 재생을 유도하고 회복을 돕는 주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주사의 경우 1, 2주 간격으로 5번까지 맞을 수 있고요. 그렇게 5번 맞고 나면 다시 또 6개월 뒤에 다시 또 1, 2주 간격으로 5번을 맞을 수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을 맞아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 선택해 볼 수 있는 염증 제거뿐만 아니라 세포 재생 효과도 가진 새로운 무릎 주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뼈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주사인데요.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무릎에 염증이 엄청 심하고 통증이 심할 때 스테로이드를 쓰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통증이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남발하게 되면 요 흰색깔 액체가 관절 안에 남습니다. 그럼 흰색의 가루들이 관절 내에 남으면서 자극을 시키고 감염을 일으키고 호르몬 이상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당뇨 환자분들은 조심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써야 되나? 제가 오늘 그 기준을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주사요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통증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1년에 3번 이내로 3에서 4개월 간격을 두고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콜라겐 주사입니다. 인대나 연골 이런 조직들은 대부분 콜라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대개는 인대 손상 때 사용하게 됩니다. 찢어지고 손상된 부분을 채운다. 즉 벽이 허물어진 곳에 벽돌과 시멘트를 채워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관절염 초기 때 쓸 수 있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카티졸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인대라든지 이런 연골들을 재생시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오늘 무릎 관절 주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좀 다양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저희 관절센터 김정규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절센터 김정규 부장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주사들이 있는데요. 부장님의 경우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낫게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주사를 좀 많이 애용하고 좀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은 이제 요즘 환자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주사에 대해서 미리 알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주사 놔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의사마다 조금씩은 치료 방법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하는 주사는 10년 이상 임상적인 데이터가 축적된 히알루론산을 기본적으로 보통 드리는 편이고요. 가격적인 면에서 제일 저렴하기도 하고 6개월에 한 번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서
관절에 보충되는 히알루론산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히알루론산 주사를 기본적으로 선호하긴 합니다. 다만 이 히알루론산 주사는 주사 바늘이 조금 굵어야 됩니다. 이게 약간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사 맞는 거에서 나는 두려워, 좀 공포심이 있어. 그러면 최근에 새로 의료보험이 되고 3회 제형의 콘쥬란 주사는 히알루론산 주사보다는 조금 더 얇은 주사 바늘로 할 수 있어서 환자가 주사 맞을 때도 조금 더 편하고 또 괜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연구 데이터들이 이와 같은 히알루론산과 콘쥬란이라는 주사를 비교한 연구 데이터들이 있고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세 가지의 어떤 연구 결과에 있어서는 비교적 대동소이하다, 비슷하다, 혹은 콘쥬란이 약간 낫다, 히알루론산이 조금 낫다 이런 결과들이 있어서 여러분 큰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요. 다만 그 역할은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히알루론산은 무릎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에 조금 그치는 반면 콘쥬란인 주사는 DNA 성분, 유전자 성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손상된 조직을 조금은 치유하는 개념, 또 그런 염증을 잡아주는 개념이 보충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에 도움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무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지 마시고 병원 오셔가지고 거부감 없이 주사 맞을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물을 한 번 빼면 계속 빼야 된다고 해서 나는 물을 안 뺄 거다. 연골 주사를 한 번 맞기 시작하면 평생 맞아야 된다는데 그래서 나는 맞기 싫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윤성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이 생기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물이 생기는 거는 결국 안에 연골이나 세포들이 자꾸 깨지면서 세포들이 죽으면서 세포액들이 밖에 나와서 물이 차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통증이나 이런 염증들이 심하지 않은 경우, 물이 작은 경우는 물을 한 번만 빼줘도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 물이 빼주는 게 치료가 아니고 당장한 증상을 조절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안에 있는 연골에 찢어진 거라든지 연골에 결손이 있는 부분, 이런 관절염이 있는 부분들 근본적인 해결을 해줘야 물이 안 생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프고 물이 찬다. 물이 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물이 2번, 3번 생긴다고 하면, 뺀다라고 하면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윤성 과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물을 빼고 적절한 약제를 투입하면 또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한번 물 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지는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을 빼고 주사를 맞는데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없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무릎 관절 안에 바늘을 찌르기 때문에 밖에 있는 균, 공기 안에 있는 균 혹은 이제 그 피부에 있는 균이 관절 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는 주사를 맞고 무릎이 붓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화농성 관절염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 의료적인 개념은 환자한테 최대한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최대한 합병증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런 개념으로 좀 더 클린한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모든 주사 바늘은 소독된 제형, 1회 제형, 단 한 번만 사용하는 제형만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요. 주사를 가하는 부위에서는 철저하게 흐르는 알코올, 또 혹은 포비돈 요오드 용액을 사용해서 철저하고 깨끗하게 소독한 뒤에 장갑이든 혹은 손을 깨끗이 소독해서 최대한 비침습적으로 주사를 가하면 저는 지금껏 거의 10년 가까이 주사를 하고 있지만 크게 화농성 관절염이나 생긴 적은 없어서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 당뇨가 심해서 가벼운 증상에도 감염이 생기시는 분들, 이와 같은 다양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러 화농성 관절염이 이와 같은 가벼운 어떤 처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미리 주사 맞기 전에 의사 선생님에게 저는 면역력이 좀 떨어져요.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어요. 저는 당뇨가 심해요. 말씀해 주시면 의사와 잘 상의해서 주사 맞으시면 이와 같은 합병증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사를 언제부터 맞아야 되는지, 맞으면 수술은 안 해도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주사를 맞는 거에 대한 나이는 사실 뚜렷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절염의 발생 시기도 어떤 분들은 40대 중반부터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 60대, 70대가 넘어가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와 같이 관절염이 발생하고 난 뒤 이후에는 기본적인 무릎의 어떤 밸런스 또
어떤 항상적인 그런 상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관절을 안정시키고 또 관절 연골을 보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다양한 히알루론산이든 콘주란이든 혹은 연골을 보충할 수 있는 콜라겐 제제들을 적절하게 의사의 상담하에 맞으시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주사의 용법은 6개월에 한 번씩 또 6개월에 3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잘 맞으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무릎 관절 주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 센텀병원 홈페이지 의료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책임지는 부산 센텀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